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9월달에 터진 레고랜드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이때 강원도가 2천억 규모의 PF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을 거부하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 시장 전체가 마비됐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는 단순히 레고랜드에만 그치지 않고 흥국생명 사태를 불러왔고 국내 여러 증권사와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출 형태가 워낙 다양해서 하나로 정의드리기엔 어렵지만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오른쪽에 돈을 빌려준 투자회사가 있고 왼쪽에는 돈을 받은 건설사나 증권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투자회사가 건설사나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당연히 회수해야겠죠. 그런데 건설사나 증권사는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전에도 그래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늘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면서 현재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했었던 것이죠. 흔히 말한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회사가 돈을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괜히 땡땡 건설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다시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지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국전력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회사채 발행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회사채 발행 건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금액 역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전력의 회사채, 한전채 3년물 금리가 5.473%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국전력에게 5.4%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것인가요? 아니면 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땡땡 건설사에게 적당히 8% 정도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것인가요? 그래서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건설사 부도 리스트가 현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건설사 이름은 싹 가렸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당 회사들은 부인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나 아니야, 멀쩡해, 건재해, 안 망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회사들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 중에 업계 3위라고 써있는 회사가 눈에 띕니다. 실제로 3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아시는 롯데건설입니다. L건설이라고 하겠습니다. L건설이 우리 멀쩡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자꾸 어디에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돈이 많다는데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 행세를 하고 있어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거 다 리스야, 렌트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부자 행세를 하고 다닐지도 모를 L건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L건설사는 예전부터 위태위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자금 수여를 받고 있죠. 계열사인 롯데케미컬, 정밀화학, 홈쇼핑으로부터 9천억의 돈을 빌려왔고요. 최대 주주인 L케미컬을 비롯한 주주로부터 2천억 가까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수여받았습니다.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3,500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 이후 1조 4천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도대체 L건설사는 무슨 이유로 갑자기 이렇게 1.4조 원이나 되는 돈을 땡겨온 것일까요? L건설사의 연내 만기 유동화 증권 규모가 3.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갚아야 할 돈이 3.1조라는 것입니다. 여기 표로 잘 정리되어 있긴 한데 가독성이 좋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1.35조, 11월까지 1.39조, 12월까지는 0.34조 원의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으면 많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L건설사의 재무제표를 체크해봤습니다. L건설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면 이러한 돈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냥 간단하게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3분기 기준으로 L건설사는 6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4조 원을 차입이나 유증을 통해서 한번 땡겨왔고 6천억은 들고 있으니까 여차여차 2조 원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좋게 봐도 1조 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L건설사는 진짜로 위기에 처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희망이 있긴 하죠. 바로 둔촌주공입니다. 강동구에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말이 많았던 둔촌주공이 드디어 분양을 시작합니다. 둔촌주공의 규모가 1만 2천여 가구가 되기 때문에 롯데건설 혼자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이런 회사들과 함께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그냥 건설사들이 현금 100% 들고 짓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다 미리 땡겨와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채 금리가 12%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면서 힘들게 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분양을 서둘렀다고 봅니다. 실제로 4대 건설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둔촌주공 사업비를 연대 보증하면서 이들이 지불해야 되는 이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둔촌주공 분양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평당 3,829만원 정도라고 하고요. 현재 서울시는 12억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59제곱미터 25평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평형인 33평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3억 원대라 대출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점은 고려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분양이 완판되면 L건설은 1조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꾸역꾸역 올해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분양이 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다시 위기론이 터질 수 있겠죠. 그럼 둔촌주공의 입지와 가격을 비교해볼까요? 둔촌주공과 많이 비교되는 게 잠실과 헬리오시티가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가격은 최대한 낮게 잡은 것입니다. 잠실이 최근에 19억대에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실 가격을 19억에서 20억 이 정도로 잡고요. 헬리오시티는 16에서 17억 사이 매물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헬리오시티 역시 보수적으로 16에서 17억으로 잡았습니다. 둔촌주공의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13에서 14억 정도죠. 제 기준으로 입지 순서로 보면은 잠실, 헬리오시티, 둔촌주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사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둔촌주공이 입지가 좋냐 안 좋냐 이것을 따지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입지 순서로만 보면은 3억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만 봤을 때 둔촌주공의 분양가 자체는 적정 수준이라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하락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둔촌주공보다 상위 입지에 있는 애들의 가격이 추후에 조금은 떨어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둔촌주공 이 가격을 과연 싸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약간은 희망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11월 연준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절반 넘는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우리 11월 초에 연준회의가 있었잖아요. 보통 연준회의 이후 45일 이후에 연준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회의를 할 때 서기가 회의록을 쓰지 않나요? 그리고 이 회의록을 반 친구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연준회의는 워낙 중요한 회의이고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회의가 있고 나서 45일 이후에 시장에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에 따르면 이미 11월 초에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연준회의 때 연준에서 0.5% 금리를 올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5% 금리 인상도 높다면 높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연준은 0.75%씩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었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한국은행도 0.25%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금통위 인터뷰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PF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한국은행도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돈을 찍어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 금리보다 높게 하고 담보를 통해서 어려운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둔촌주공이 혹시나 미분양이 나도 L건설사가 망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차하면 한국은행이 개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롯데 계열사 주식은 되도록이면 보유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 몇몇 건설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 왕세자도 자기 나라로 진작에 돌아갔기 때문에 너무 이런 쪽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이 중에서 파란색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겠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급속도로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시장이 먼저 진정이 되면 회사채 시장은 시간을 두고 따라서 진정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한숨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물론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건설 쪽으로는 여전히 잡음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